요즘 이상한 퇴직 열풍이 불고 있다. 들어보셨어요? 요즘을 뭐 대사직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사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IT 업체를 중심으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표출하고 있어요. 나는 집에서 비대면으로 근무하고 싶다. 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싶다. 왜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근데 조직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동일시하던 분들이 이제는 나 개인의 성장을 더 중요시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온전히 자기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면으로 직장이라는 오피스에서 근무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부차적으로 따르는 거죠? 불필요한 상하 관계라든가 여러 조직 가지 문화. 조직 문화라든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데 오피스 빅뱅, 오피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진다. 그래서 대프리랜서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과 조직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에서는 특히 글로벌 IT 업체에서는 왜 출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테슬라나 이런 데에서는 좀 더 협업에 관련돼서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대면으로 일할 때 더 효과적이다 보는 거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에 해보니까 좋은 온라인 협력 툴도 많고 또 각자 일하다 보니까 각자의 성과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일한 거를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학교나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저한테 어느 약간 트라우마가 된 기억이 있어요. 이제 학교로 옮겼어요. 학교 평가 보고서를 쓰는데 사실은 그 학교 평가 보고서는 전년도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근데 저는 3월 1일자로 새롭게 그 학교에 부임했는데 제가 그 학교의 전년도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보고서가 제출될 때는 보고서 작성자에서 제 이름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슬럼프가 왔었단 말이에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인의 성과를 중간 관리자나 다른 사람이 공동의 성과로 혹은 자기의 성과로 뺏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불신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지금 아마 현재 젊은 세대들의 가장 핵심이 공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요. 같이. 근데 절차적 공정성은 저도 이제 저희는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도 이거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절차적 공정성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존중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그 학교 같은 경우도 근데 연공 서열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급여 상승이 있고 저 역시 혜성 쌤과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학교의 핵심 부장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성과급에서 이게 반영이 됐나라는 의문이 좀 든 적이 있었거든요. 민주적 학교 문화를 강조하는 교육청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부서로 옮기게 됐을 때 초임 장학사에게 그 부서 팀 내의 모든 일들, 잡일들이 오게 되거든요. 하기 싫은 일, 곤란한 일 그런 것들이 오게 돼요. 근데 일반 기업은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심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신장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소모된다, 소진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직된 조직 문화, 회식을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활동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퇴근 시간 같은 경우도 근데 과거에는 상사가 퇴근을 해야지만 퇴근을 해야지. 이런 요즘 젊은 세대에 가장 귀한 거가 바로 시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요구도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MZ 세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나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 퇴직하고 나는 프리랜서로 가겠다. 그 대성 선생님 아까 저한테 신조어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예요?
슈퍼 프리랜서, 뭐 플랫폼 노동자, 이거의 특징들을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 그리고 내 노력이 충분히 공정하게 평가된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공동체성, 조직 문화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이제 보이지 않는 노력들보다는 나의 성과로서 인정받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의 여가를 내가 즐기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데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일견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학교에 있어서 학교 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 설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교사들이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다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조직적인 차원에서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육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반 성장하지 못하는 조직은 그 조직의 존립이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면 근무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개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탈한다는 거죠. 우리 대선 선생님도 이제 교육청에 있으시니까 알 거예요. 예전에는 교육청 일을 함께하자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많이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려야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공동체에게 어떤 공익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개인에게는 어떤 성장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만족하고 성장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는 교사도 경력 관리가 필요하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이끌고 어떤 방향을 갖고 진로를 좀 개척하고 교사의 업무도 임해야 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요즘은 더 이상 이제 희망 고문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예전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할 때 어떤 그런 강의 활동이나 집필 활동, 장학 활동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나?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던 거죠. 아까 우리 대선 선생님 소울리스자라고 하셨나요? 이게 뭐죠? 유튜브에 올해 조회수 1위 동영상이 근데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게 안내를 하는데 능숙하게 하지만 자신의 영혼까지는 담지 않는다라는 요새 젊은 세대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해서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저는 항상 영혼을 실어요. 워커홀릭이 되기 때문에 가정과 일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개인과 조직이 이제 균형 잡히지 못해요. 저는 조직에 헌신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마 혜성 쌤이랑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소진, 이렇게 좀 과부하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간 수치가 10배로 올라갔습니다.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럼 바람직하냐 조직에는. 근데 저희 개인의 그런 헌신이나 모든 올인이 그 조직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드라마 이제 유튜브로 요약본을 많이 보는데 이보영 씨가 나오는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서 이보영 씨가 약을 먹어가면서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조직에 올인을 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 어떤 조직 구성원들한테 과도한 요구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해요. 근데 그 모습들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게 그려지는데 더 이상 이런 리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대선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 사회가 변화하는 점 속에서 그 변화가 갖고 있는 공통의 가치들이 있어요. 대선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오피스 빅뱅 어떤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공정성, 그 다음에 개인 존중, 그리고 정당한 평가, 그렇죠. 정당한 가치. 예전에 일본, 우리나라 특히 도요타로 대표되는 조직의 문화, 평생 직장 그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냐? 개인과 조직이 동등하게 가야 된다.
아까 우리 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이 조직의 발전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 빅뱅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회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직업의 변화도 너무 빨라요. 하나의 직종에서 내가 참고 기다리면 안정적인 뭔가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세대의 이런 직장인들 상황은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시사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보시겠어요? 뭐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교사 개별의 자율성이나 책무성이 강화되면 좋겠고, 또 크게 보면 이런 교사의 승진이나 진로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지. 근데 앞으로 우리 교직사에서 어려운 업무들은 지금 기존의 방식은 승진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유도했다면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약효가 없다. 그 저희가 이기적인 MZ 세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영리해진 거예요. 저희 학교 현장에서도 모순적인 게 많습니다. 어떤 민주적인 학교 문화 그리고 수평적인 학교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합리와 불공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선생님들, 신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조차들도 이중적인 잣대를 보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역할을 대우를 받는다.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래 사회의 시민이거든요. 교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해야 돼요. 절차적 공정성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실현하는 교직 풍토가 돼야지만 지속 가능한 학교 문화가 발전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